시작되지. 아직 우리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2분 전이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어떻게 잘 들어갈지 모르니까 평소보다 목소리를 네네. 볼륨을 조금 높여서. 네. 그래도 카드 이쪽으로 놓고 있고. 네. 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뮤지컬 배우 최우혁 배우와의 인터뷰를 많이들 기다리셨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혁 배우는 1993년 출생이시고요. 서울이신가요? 네. 서울 출생. 출생. 네, 서울. 네, 서울이시죠.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휴학 중. 네. 2015년 11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앙리 듀프레 역으로 화려한 데뷔. 한국 뮤지컬사에 빛나는 화려한 데뷔를 하셨죠. 그 이후에 그 2016년 작년에 올슈거에서 엘비스 역 하셨고요. 그때 휘성, 인피니트의 김성규 배우라고 이제 트리플 하셨고, 드디어 이번에 3월 9일 대학로 학전 블루에서 막을 올리는 뮤지컬 밑바닥에서, 그래서 주인공 페페르 역으로, 그래서 역으로 이제 관객 여러분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하시기 전에 지금 좀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시거나 들어오실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우혁입니다. 이거 영상 편지 같아요. 영상 네. 편지. 좀 아련하죠? 인사 다 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우혁 배우는 데뷔가 주연이었어요. 데뷔가 주연. 그렇죠. 보통 데뷔를 하면서 주연으로 데뷔를 하기가, 이게 일반 회사로 치면은 입사를 하자마자 대리나 뭐 과장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의 느낌인데, 밑바닥을 거치지 않고 주연 배우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발로 밑바닥으로 작품 이름이 밑바닥에서죠. 내려가셨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연습이라든지 뭐 잘 되고 계시나요? 연습은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데, 워낙 작품 자체가 뭐 코믹적인 요소나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작품 자체가 많이 어두운 좀 비극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위기와 상반될 때는 또 상반되기도 하고, 연습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참 작품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품이 많이 어렵습니까? 예, 이게 제 연기 좀. 막심, 그 유명한 막심 네. 고리키 님의 원작 네, 맞아요. 이긴 한데, 네. 또 원작만을 또 따르지 않았다는 네. 또 얘기가. 원작을 모티브로 하고 왕연보 연출님이 이제 각색하고 각본을 쓰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밑바닥에서 연극과는 다르게 뭐 나오는 등장 인물들도 동일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 정말 뭐 대단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보다 배우들 연기로 하나의 스토리가 정말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밀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도 하고 있으면 벌써 커튼콜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연수를 들어간 지 한 일주일 가량 됐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품 자체가 너무 버겁고, 한 번 한 번 연수를 할 때마다 힘이 들기도 하고. 뭐 어려운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프랑켄슈타인에서 앙리 듀프레 역을 하신 배우가 이렇게 어렵다고, 버겁다고 할 정도면 좀 얼마나 상상이 잘 안 갔어요. 프랑켄슈타인도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저의 데뷔작이기도 하고, 무대라는 곳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이어서 힘들었고, 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런 넘버들에 대한 그런 파트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어서 힘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프랑켄을 하고 나면 모든 게 조금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프랑켄은 프랑켄이고,
다른 밑바닥은 작품, 밑바닥이고 예, 올시겁은 올시겁은 올시겁이고. 올시겁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요. 그 밝은 여기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춤에 또 일가견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밝고 재밌는 그런 성격을 가지긴 했는데 그 올시겁의 그런 코믹적인 요소 좀 그런 요소들이 이제 관객들에게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관객들에게 재미와 행복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그 타이밍에 그걸 드리기가 정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켄과는 다르게 정말 또 한 번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이 작품이 캐스팅이 정말 그 화려하게 눈이 부시는 그런 캐스팅인데 놀랍게도 이 소극장 작품이죠. 그 사실 이게 세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올시겁과 프랑켄슈타인은 다 대극장 작품이었고 네. 이제 아직 막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좀 소극장 작품에 이렇게 임하는 처음 하는데 좀 달라진 느낌 같은 거 좀 있나요? 우선 대극장과 소극장에 대해 그 차이가 확연하게 크고요. 일단 대기실이 작지 않습니까? 그 분장실이 좀 작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우선 대극장에서 정말 뭐 1층, 2층 맨 뒷자리에 있는 모든 관객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모션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이 조금 일반적인 것보단 과장될 수밖에 없고 근데 소극장에 딱 와서 느낀 건 정말 제가 숨 쉬는 것까지 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많고 해야 될 게 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할 일 하다 보면 커튼콜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최우혁 배우의 그 아주 섬세한 연기 실력을 볼 수 있는 첫 기회겠네요, 관객들한테는. 보여드려야 하는 첫 그런 작품이겠죠. 그 제가 프랑켄슈타인 데뷔작 할 때는 제가 뭐 사실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가 놓쳤고 올시겁 할 때는 하도 궁금해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런 리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인데 최우혁은 한국 뮤지컬계가 발굴한 아니 제발로 등장한 대물이다. 프로필은 프랑켄슈타인 딱 한 줄뿐이지만 한 10년쯤 무대에 선 듯한 괴물 같은 배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신인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노련한 느낌이 들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재능인가요? 연습? 정말 많이 연습도 했고요. 근데 우선 처음 이제 작품을 시작하고 느꼈던 거는 프랑켄 때도 느꼈고 다 느꼈는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운동도 했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강단이 있어서 이제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능이 뭐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발휘했다기보단 운동을 했었고 항상 체계적인 뭔가를 했었던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할 때 빨리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하려고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노련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지금 운동 얘기하셨지만 이제 권투였죠. 복싱 선수가 그냥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사실 선수를 데려다가 굉장히 사실 혹독한 훈련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다가 배우가 된 이제 드라마틱한 데뷔 얘기가 이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권투는 어떻게 사실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권투 선수의 파이터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뭐 격투기 방송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저뿐이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러실 거고 하겠지만은
최우혁 배우는 권투 선수의 이렇게 이미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뭔가 선수가 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이제 정말 원조 경상도 남자이시기 때문에 예. 남자는 이제 항상 강하고 남자답고 그렇게 크길 바라셔서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운동이 또 복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그걸 가게 된 계기가 돼서 저도 너무 재밌었고 좀 신사적인 운동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링 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때려야만 사는, 점수를 뭐 기절을 시켜야만, KO를 시켜야만 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서로에 대한 존중감도 있고 존경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매너가 기본으로 돼 있는 스포츠라 생각을 해서 더 재밌게 시작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선수라는 길을 이제 더 체계적으로 가게 됐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공연계 배우계에서는 네. 지금 송영진 배우가 챔피언, 복서 챔피언으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 여담입니다만 언제 두 분이 스파링하는 장면 한번 좀. 자, 프랑켄슈타인 때 정말 그 1000대1이라고 했어요. 그 경쟁률이 10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면 정말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아놓고 이 중에서 1명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게 이제 1000대1 아닙니까? 예. 사실 이제 그때 최우혁 배우를 발견해낸 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연출을 맡고 계신 왕용범 연출가이신데, 이번에 이게 세 번째 같이 이제 작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세 번째. 이 정도면은 영화로 치면 왜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말 있잖아요. 왕용범 연출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그 오디션장에서 그 왕용범 연출은 그 최우혁 배우의 뭐를 발견했길래 그렇게 딱 1000명 중에 1명을 발견했을까요? 나중에 혹시 뭐 들은 얘기라든지 느낌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연출님한테는, 만약 연출님이 그때 오디션장에서 제 앙상블로 오디션을 제가 봤었으니까 그때 이제 오디션장에서 연출님께서 앙리 노래를 시키셨을 때 그때 스쳐 지나가는 건 평생 안 올지도 모르는 기회다라는 생각은 이제 정말 짧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했고요. 연습과는 다르게 정말 이 노래가 내가 불러볼 수 있는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고 정말 악에 바쳐서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연출님은 거기서 그냥 정말 연출가로서 작게나마 저한테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 주신 것만으로도.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작게나마가 아니라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하여튼 늘 그 얘기는 들어도 뭐 다른 사람의 얘기지만 이런 극적인 얘기는 정말 하나의 뭐 뮤지컬 작품으로 그것만 해도 만들어도 정말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가진 게 많은 배우라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배우들 동료들끼리도 이제 부러워하는, 갖고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진 재능, 그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인데, 보통 이제 여배우 중에서는 정선화 배우 같은 사람들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데뷔도 했고 잘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최우혁 배우도 보기더라는 참 가진 게 많은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근데 제가 이제 작품을 지금까지 이제 2개밖에 안 했고 이제 3번째 작품에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참 너무 많이 잘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계속 가진 게 많다기보다 가진 게 많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점을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요새 더 많이 해서 제가 잘할 것 같다고 혼자 난 이런 거는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생각들조차도 뒤집을 만큼 요새 제가 부족한 걸 좀 많이 느껴서 할 때마다 점점 더 그런 게 더 네,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음. 프랑켄 다음으로 올슈겁 다음으로 이제 밑바닥에서 시작하면서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사실은 뭐 그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해 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괜시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본인한테 더 생기고요. 사실 운동 선수들이 이제 보통 운동을 하자면 보통 사람들보다 이 뛰어나거나 강한 부분, 물론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는 그 운동 선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내심, 그리고 이 실패했을 때 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뭐 선배님들이시겠지만 이것만큼은 나도 운동을 한 나도 좀 자신 있다 싶은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정말로 운동을 해서 제가 도움됐던 거는 선배님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고요. 그냥 운동을 했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게 무슨 10시간 연습한다 그런 버팀이 아니라 한 작품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독이 운동할 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독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버텨가겠지만 지금도 버티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보다 내가 이건 낫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제가 더 독하고 자신한테 냉정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저 스스로의 저 기준이 좀 엄격한 편이요. 네, 좀 저한테는 그런 편이에요. 역시 많이 다르네요. 저는 저한테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연하는 배우들이 거의 뭐 90%가 다 이제 선배님들이시죠? 100%예요. 100%인가요? 예. 지금 어디 가나 지금 막내, 귀여운 막내. 지금도 아마 밑바닥에서 예. 아역 배우 아역 빼고. 아니요, 아역 배우조차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예, 데뷔가 그렇군요. 빠르시기 네. 때문에 예. 그렇게 연세에서 따지면은 그 김수용 배우는 그 원로 배우라고 해야 되는 아역부터 하신 분이어서 그렇군요. 그 최우혁 배우의 발전 속도를 보면 사실 이제 선배들한테 다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익혀 나가지만 거의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배우는 걸 넘어서 뭐 빨아들인다, 흡입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배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득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권투를 하셨다고 하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는 소문이 맞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운동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인식이 운동이랑은 이제 공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죠. 수업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 늦둥이이기 전에 누나들이 원래 공부를 너무 잘했어서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누나들 공부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학창시절 때는 항상 둘이 방에서 등 맞대고 책상에 앉아있. 누님들이 나이 차가 좀 나네요. 네, 위로 8살, 6살. 많이.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또 같이 다녔기 때문에 좋은 자매였어요. 항상 공부하고 동생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무언의 압박이 계속 생겼고요. 아버지가 또 그런 걸 싫어하셨고
공부를 못한다거나. 아버님께서 참 많은 걸 바라셨군요. 그 남자로서 이렇게 사나이는 운동도 하고 힘도 있어야 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공부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많이 그런 편이세요. 네. 그 습득한 능력, 그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운동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그랬고요. 몸으로 하는 신체 운동.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게 연기랑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겠는데, 다만 선배님들과 또 뒤에 이제 도와주시는 많은 조력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혁이라는 사람이 그 캐릭터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게끔 해주시니까, 같이 힘들어 주시니까 결코 좋은 선배님들을 또 만나셨고.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자, 세 작품이지만 이제 선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세 작품이지만 이제 많은 선배님들하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선배라 하면 이제 먼저 배워서 이제 선배죠. 네, 먼저 배워서 선배인데, 이 먼저 배운 분들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이제 하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자리도 많이 하고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선배가 꼭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은 선배가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선배와 배울 점이 많은 선배가 반드시 딱 일치하는 법은 없거든요. 네. 예. 직장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상사와 내가 좋아하는 상사가 꼭 같으란 법은 없는 거니까, 그 배울 점이 많았던 선배님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님하고 어떤 분이신지 실명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님은 은퇴 선배님을 많이 좋아하고요. 박은태 배우. 네, 네. 은퇴 형을 데뷔 전부터 박은태라는 뮤지컬 배우에 대한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 항상 공연하면 찾아다녔고, 물론 제가 이제 뮤지컬을 처음 보게 된 계기는 잭더 리퍼라는 공연을 처음 본 후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뭐 모차르트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서 박은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정말 항상 유튜브에서 박은태라는 배우가 부른 노래를 듣고 아침을 시작했었는데, 그분이 프랑켄슈타인 때 제 옆에서 밥을 드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관찰을 많이 했어요, 형님이. 근데 정말 체계적이시고요. 또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고민하시고 연습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예의 바르시고.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네. 박은태 배우의 이미지도 딱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더, 물론 다른 선배님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 많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니까 첫 시작이 은퇴형의 관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한 보람이 있을 만큼 관리도 잘하시고, 배우가 절제력이 제일 뛰어나야 되는데 그 절제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저는 존경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좋아하는 배우와 배울 점이 많은 배우가 같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네.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가장 잘했던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네요. 좋아했던 과목이 있나요? 저는 이과여서 물리 전공이었습니다. 제가 물리를 좋아하셨군요. 네, 물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놀랍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물리하고 수학 좋아하는 분이 제일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눈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세상에는 물리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신 작품 중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 예. 이 질문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여쭙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 프랑켄슈타인이 좀 어둡고 우울하고 진중한 작품이었다면은 올슈겁은 좀 밝고 코믹이 많이 가미된 작품, 극과 극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다시 조금 무거워요, 그죠? 예,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리는 작품 출연인데, 밑바닥에서가 이번에 좀 많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에 공연을 했던 작품이 다시 또 선을 보이는 돌아온 작품입니다.
이 페페르 역하고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짧게라도. 우선 밑바닥에서 막심고리키 원작을 모티브로 한 건 맞고요. 그리고 현재 공연하고 있는 밑바닥에서 연극과는 이제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기도 하고 막심 원작을 많이 반영한 건 연극 쪽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밑바닥에서 뮤지컬은 왕영본 연출님의 각본각색한 작품이고 등장인물들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그래서 술집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개개인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페페르는 감옥살이를 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 삶을 꿈꾸는데 그 희망마저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았던 것까지 잃었을 때 그 처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서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페페르는.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었는데 그 프랑켄슈타인 때 앙리 때보다 이게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약간 얼핏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이 페페르가 더 어렵습니까? 페페르는 정말 커튼콜이 끝나야만 완성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은 앙리와 괴물이라는 어떤 각기 다른 역할의 어떤 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밑바닥에서에서 페페르는 등장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가 스토리로 이어지거든. 감옥에서 나온 직후부터 희망을 잃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그래서 중간에서 씬들이 빠진다면 페페르의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시간 동안 제가 한순간도 정신을 놓고 집중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야기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력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프랑켄슈타인의 작품처럼 노래가 힘들어서 내 몸에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디테일한 관객이 눈앞에 있는데 그 디테일한 연기를 2시간가량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도 참 코믹일 땐 정말 재밌고 무거울 땐 무겁고 너무나 많은 씬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캐릭터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올슈겁 때 재밌었던 부분 여기 밑바닥에서도 그런 유쾌한 부분들이 있고요. 프랑켄에서 어두웠던 그런 처절함 못지않은 처절함을 또 가지고 있고 페페르가 그래서 모든 재밌는 맛집을 한 곳에 모아놓은 어떤 식당 같아요. 페페르는 맛집을 다 모아놓은 식당 네. 같다. 이제 표현이 확 와닿으면서도 예. 그래서 정말 조금씩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페페르가 부른 넘버 중에 네.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넘버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모든 씬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페페르의 노래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 배우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부르는 단 한 곡의 노래가 아마 정말 제가 수많은 공연을 봤지만 그 배우의 그 한 곡은 모든 노래를 압축시켜 놓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핵 같은 노래예요. 그래서 항상 런수를 하거나 그럴 때 선배를 이제 바라보면 저 역할은 평생 보고만 싶은 역할이에요. 하고 싶은 역할이라기보다. 그 넘버 제목이 뭡니까? 내 이름은 악토르 시베리츠코프 자보르시스키라는. 예? 근데 그 내 이름은 정말 그대로예요. 정말 이제 멜론에 가셔도 들을 수 있으신데 네. 그냥 정말로 그 제목 그대로거든. 근데 그 노래 한 곡이 배우라는 캐릭터를 설명해주고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 노래를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 막중한. 여기 한 소절 들려주세요 하는데 그건 이제 3월 9일날 저희가 개막을 하죠? 네. 예, 개막을 하면은 가시면은 현장에서 완벽한 우리 최우혁 배우가 부르는 내 이름은 아니요. 아닙니까?
배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배우라는 캐릭터. 네. 예. 페페르가 있고 그 안에서 배우 역을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역할이죠. 그렇군요. 네. 네, 말씀 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누나분들 영향으로 베이킹 하신 적이 있으시다는 인터뷰를 본 적인데 실제로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취미가 뭔지 궁금하다. 다 취미들은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취미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남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취미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축구, 농구. 네. 우선 구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재능이 정말 단 1%도 없고요. 우선 구기 종목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동그라면 저에게 오면 안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혼자 하는 운동, 뭐 러닝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그냥 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취미가 되게 강해서 항상 혼자 운동하고요. 혼자 운동. 그리고 저는 이제 추리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오, 저는 좋아하는 제가 막 책- 작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 히가시노 게이코를 되게 좋아해서 야,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누나들 영향인 것 같아요. 그냥 누나들이 하도 책을 보니까 재밌어? 아, 그 누님들께서도 추리 소설을. 네, 누나들이 먼저 추리 소설을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누나들이 책을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형이 집에 책이 네, 있기도 그냥 하고. 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었다가 재밌네 하고 보다가 그게 어느 순간 취미가 된. 그렇군요. 네. 예,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시청자 한 분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세 작품을 하시는데 네. 세 작품이 다 감옥을 갔다 오시는거나 들어가거나 하여튼 감옥과 상관이 있는 그런 분이 그러네요. 다 등장을 아, 하네요. 그러네요. 저희 생각을 못했네. 네, 최우혁 지금 그 생각이 났죠. 네네네. 예, 참 날카로운 지적을 역시 이렇게 팬분들이 더 많이 아십니다. 네. 그 난 불쌍하지 않아 라는 대사가 이렇게 딱 그 홍보 사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에 나오는 대사입니까? 난 불쌍한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 페페를 무언의 속마음 같아요. 난 불쌍하지 않아. 항상 내가 속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꺼내는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신중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보신다면 그게 확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역시 3월 9일 이후에 무대에서 공연장에서 학전 블루, 네, 예, 맞습니다. 레드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학전 블루에서 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 지금 뭐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 스포츠 동화 그 메인 창에 보시면 좋아요 그거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꼭 그거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 자주 우리 최우혁 배우뿐 아니라 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우들 작품들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바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그 등장인물들이 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볼거리하고 좀 자극을 원하는 트렌드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하고 벗어나는 작품 같은데 어쨌든 2017년도 3월달에 이 작품이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밑바닥에서는 모든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로맨스가 있고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희망이 있다 희망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밑바닥에서 작품 안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볼거리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마 같은 노래가 있고요. 악마 같은 노래. 그리고 저는 그거로 따지자면 그냥 밑바닥에서는 정말 작은 프랑켄슈타인을 넘는다고 생각해요. 밑바닥에서는 정말 소극장에서만 해야만 관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밀도와 이런 건 프랑켄슈타인이 작은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프랑켄슈타인의 작은 버전. 네, 그런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두웠다 밝았다 이건 또 어두웠다. 네. 이 패턴 보자면 이제 다음 작품은 좀 밝은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이게 무거운 작품, 가벼운 작품 소화를 다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세 작품째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아 나는 이쪽에 더 재능이 있고 또 이쪽에 더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참 둘 다 매력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 쪽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한 것보다 프랑켄슈타인은 크게 봐서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운 거에 중점을 두고 어두우려고 했고, 올슈겁 때는 정말 밝기 때문에 밝으려고 노력을 해서 보였던 거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어서 나는 더 밝은 게 더 쉽고 나한테 저 잘 맞고 내가 할 수 있어, 밝은 거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사실 그 뭐 좀 여담입니다만 작품의 성격과 분위기하고 연습실 분위기가 좀 닮아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 연습실은 좀 음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진짜로? 우선 집 갈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 되고요. 연수를 한번 하고 나면 모든 기력을 소진하기 때문에 너무나 압도적인 밀도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씬이 아니어도 남의 씬을 봐도 너무나 지치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 이 얘기만 들어도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우선 연습실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화목하고 재밌고요. 우선 코믹적인 요소 때는 정말 다 자지러지게 쓰러지는 그런 씬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단 한 번에 전환될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올려주고 계신데 이걸 잠깐 보는 동안 뭐 말씀하신 대로 목을 좀 축이시죠? 예. 야, 이 잘생김이 죄라면 최우혁 배우는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올라와 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이 올려주셨고요. 히카시노 게이코 말씀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노래 들려달라 주신 분이 많은데 노래는 저 공연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9일 개막하는 뮤지컬 밑바닥에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궁금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제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주 제가 최우혁 배우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궁금해하는 배우. 우선 제가 데뷔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두운 작품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미지가 되게 극적이고 항상 이렇게 무겁고 굵은 작품, 굵은 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정말 프랑켄슈타인 이후에 끝나고 정말 감사하게도 작품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지만 저한테는 제일 도망가고 싶었던 건 올슈겁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랬나요? 그쵸,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제가 해내지 못했을 경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빨개 벗고 무대에 선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올슈겁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올슈겁의 작품상, 이미지상에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수나 아이돌처럼 그런 소녀들의 뭐 이미지를 가졌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올슈겁을 지금 아니면 평생 해볼 수 없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도 했고, 또 연출님의 어떤 조언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조언들에 대해서 해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프랑켄보다 더 도전 의식으로 시작했던 작품이 올슈겁이라. 네, 그렇고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 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슈겁에 갔을 때 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요. 갑자기 이런 밝은 작품을 하셨고 아마 이번에 소극장에 오셔서 더 한번 놀라셨을 거고요. 뭐 팬분들, 뭐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준다는 것보다 그냥 어떤 역할에도 그건 잘하겠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역할에도 뭐야 이건 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와 보시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때 궁금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저는 이 답을 듣기 전에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올슈겁을 보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그 성공한 그 점에 있어서는 성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단 3작품을 했을 뿐이지만 최우혁 배우의 매력에 흠뻑 빠진 팬분들이 벌써 참 많으세요. 예, 많이 계신데 이 관객 팬들은 배우에게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이 팬분들로부터 배우도 감동을 또 얻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새 작품을 하셨고 배우 생활을 오래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팬으로부터 감동을 얻었던 기억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저한테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배우들이 퇴근길이라는 걸 진행하면 항상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퇴근길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돌연 든 생각이 저랑 어떤 연고도 없고 혈연도 아니고 그저 저는 이런 무대에 서는 배우인데 저를 보러 와주시고 서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티켓 값이 정말 몇천 원 하는 영화값보다 훨씬 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걸 항상 저를 보러 와주셔서 그리고 항상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와주셔서 퇴근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 때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을 팬분들한테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 공연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계속 보러 와주셔서 제가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오실 때 저한테 고생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있기에 저 배우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 한번 하셔도 된다. 더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제가 퇴근길을 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게 감사한 일보다는 저도 감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좀 앞에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으니 항상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안 계시면 저도 없다고. 아주 팬분들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분들 질문을 좀 드렸더니 지금 갑자기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참 배우분들한테 이게 제일 궁금해하시는데 목 관리 방법이거든요. 사실 목이 어떻게 좀 성대가 튼튼하신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저는 정말 보통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사람 중에 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던 사람은 한지상 선배님이었고 지상이 형이 너무나 궁금했고요. 성대가 2개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번외인 성대인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지극히 보통이에요. 뭐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무리가 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운동을 했어서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조금 더 목 관리하는 데는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아플 때 말 안 하고 추울 때 마스크 쓰고 잘 때 더 이제 수분 있게 가습기도 틀고 이제 목에 안 좋은 거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고요. 탄산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아주 특별한 비법은 없군요. 근데 그런 비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 선배님들을 지켜봐도 그렇게 타고난 능력보다는 정말 하루하루 항상 예민하게 관리하는 게 최고의 방법 같아요.
이 질문은 참 저도 처음 보는 질문인데 아마 퇴근길 때 팬분들이 네. 인형 선물을 좀 많이 하시는 모양이요. 그 인형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조카가 아직 어리거든요. 예. 근데 그 조카가 있고 지금 둘째가 얼마 안 됐는데 전 되게 유용하게 조카 공유를 하고 있군요. 네 조카가 거의 인형 가게를 내도 될 정도의 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또 둘째가 딸이라서 그래서 그 인형이 정말 좋게 쓰이고 있어요. 아하. 역시 이게 조카바보라고 그러나요? 예, 좀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여쭤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그 최우혁 배우께서는 사진 촬영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하고 그 지금 시청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인터뷰는 끝났지만 이제 시청해주신 우리 저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나마 인터뷰 되게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이제 3월 9일에 오픈되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비극적이지만 진정성만이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오셔서 그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3월 9일부터 공연을 시작하니까요. 언제든지 안 바쁘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인터뷰를 이제 저희는 곧 방송을 할 거고요. 오늘 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스포츠 동화 페이스북 메인 창에서 좋아요를 꼭 눌러서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이런 자리를 많이 저희가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인터뷰는 또 스포츠 동화 기사로도 이제 다시 또 정리가 되어서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과 일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하겠습니다.